작년 재작년만 해도 유튜브 부동산 컨텐츠 트렌드가 전세 살지 말아라 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인데 누구한테 맞는 말이냐면요, 신혼부부나 아파트를 사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맞는 말이고요. 맞아요. 근데 시드머니도 없는 우리는요, 전세를 살아야 돼요. 대학생들도 돼요. 무소득자 됩니다. 프리랜서 됩니다. 사업자 됩니다. 다 됩니다. 흰짬보.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공인중개사인 줄 몰라. 모르는 거예요. 뭐야, 이 형? 공인중개사였어? 그러니까 서울에 원룸이니까 진짜 확실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또래들이 진짜 많이 올 것 같거든요. 진짜 많이 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20대, 30대들에게 희망보다는 좀 더 절망이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절망보다는 희망을 최대한 가질 수 있게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희망이 보이는데 라는 건데, 저는 그래서 김짬부님을 좋아해요. 김짬부님의 채널을 보면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았을 때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다를 본인의 경험을 다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진짜로. 아 진짜요? 원룸을 구하러 올 때 약간 뭐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있나요? 없나요? 10중 8은 없어요. 와 진짜요?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요즘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 네. 아직도 재테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어떻게 티나요? 우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비하가 아닙니다. 네? 보면 저도 이제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딱 이분들의 인상착의를 보면 네네. 좋은 옷들, 그리고 요즘 20대들이 입고 싶어하는 좋은 옷들 다 입고 있어. 네네. 브랜드를 싹 다. 네. 그래서 고객님 얼마 있으세요? 한 500 정도 있어요. 미치겠는 거야 내가. 네네. 아니 나이가 28, 9인데 네. 얼마 지금 모으셨어요? 네. 한 300? 500? 제가 그거밖에 없어서. 근데 옷은 좋아. 막 가방은 명품백이야. 제가 이제 거기서 미치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닌데 이렇게 욜로를 외치다가 진짜 골로 가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혼내기도 하세요? 좀 타이르죠. 이러지 말아라. 고객님 이럴 때가 아닙니다. 어. 진짜 이럴 때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아끼니까 아끼고 모으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나아갔을 때 고객님은 1년이면 얼마를 모을 수가 있고요, 2년이면 얼마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좀 투자에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와, 근데 사실 이때쯤이 제일 현타 올 때잖아요. 특히나 서울 원룸은 이거의 이 집이라고요? 약간 진짜 이런 그쵸. 표정이 진짜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쯤 다들 현타를 맞는데 어쩌면 그때 딱 길잡이를 잡아주시는 거니까 진짜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최대한 많이 잡아드려요. 우리가 이러한 조건으로 들어갔을 때 당신은 한 달에 얼마를 낼 것이며 당신의 출퇴근 시간은 이렇게 걸릴 겁니다. 이때 최대한 아끼십시오 라고 저는 계속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신 분들은 저랑 계약을 안 하시고 가시고요. 부모님들은 저랑 오시면 거의 100명 중에 90명 계약을 하세요. 너무 잘 설명해 준다고. 저도 그렇고 짬님도 그렇고 우리가 20대를 보냈잖아요. 네네. 저는 20대 때 정말 짠돌이였거든요. 돈이 모이면 모일 때마다 그 행복감이 있어요. 맞아. 그거를 저는 제 손님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제 통장에 이렇게 막 깠을 때 몇 천만 원 쌓여 있잖아요. 그럼 기분이 되게 좋아요. 맞아. 전 그때 차도 없었거든요. 네네. 친구들이 야 너 차 안 사? 그럼 제가 항상 농담삼아 그랬습니다. 야 저기 벤츠 E클래스 보이지? 나 저거 당장 현금으로 살 수 있어. 그렇게 멋있다. 그것도 괜찮다. 내가 돈이 쌓일 때마다 그 기쁨이 있어요. 맞아요. 그걸 저는 시청자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그런 원룸 전문? 약간 공인중개를 하고 계시니까 사실 재테크 하면은 전세 살지 말라가 이제 재테크를 좀 알다 보면 이제 그걸 듣거든요. 근데 그쵸. 문제는 진짜 시드가 아까 말한 막 300, 500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전세를 사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당장 월세를 살긴 사는데 솔직히 50, 좀 괜찮은데 하면 7, 80이니까 진짜 돈 모으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쵸. 근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원룸 전세 이거,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이 뭘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은지. 작년 재작년만 해도 유튜브 부동산 컨텐츠 트렌드가 전세 살지 말아라 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인데 누구한테 맞는 말이냐면요, 신혼부부나 아파트를 사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맞는 말이고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 사야 되는 사람들은 결국 뭐가 있다는 거죠? 시드머니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드머니도 없는 우리는요, 전세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시드를 모으기 위해서 전세를 들어가는 거고 그 시드가 모이면 아파트를 사라는 거지. 우리가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20대 30대들 사회초년생들 직장인 했을 때 평균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0에서 250 사이? 그쵸? 네. 한 230 정도로 저는 잡고 있거든요.
월세가 50만 원이야. 관리비가 한 6만 원, 공과금 4, 5만 원 하면 한 달에 기본적인 지출이 60이야. 230에서 60 까이면 170만 원이 남습니다. 교통비, 식비, 이거저거 하면, 통신비 하면 돈 100이 안 남아요. 그러면 20대 분들이 현타가 옵니다. 내가 지금 돈을 모으기 위해서 다니는 건가? 아니면 서울에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가? 맞아. 진짜.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요즘 전세 자금 대출 상품들이 워낙 잘 나와서 이걸 활용해서 버티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전세를 가고 싶은데 시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린 아직 젊어요. 젊음이 뭐가 좋냐? 30대 때는 우리가 작은 원룸 살면 현타가 옵니다. 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근데 아직 20대 때는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좀 작고 열악하더라도 버티는 거예요. 맞아. 2년만 빡세게 버티자.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어떤 게 있냐? 혹시 뭐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저는 카카오뱅크로 받았었거든요. 그쵸. 카카오뱅크가 있고 또 유행인 게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 맞아요. 네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직장인들 중에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1억을 빌리면 이자가 얼마냐면 10만 원. 그냥 무조건 10만 원? 오. 만기 일시 상환. 오. 만기 때 돈을 내는 거예요. 오. 그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살 수가 있어요. 네. 관리비가 한 7만 원, 공과금 3만 원 하면 생활비가 20만 원이야. 서울에서 최고로 싼 고시원이 얼마죠? 25에서 30만 원이야. 맞아요. 고시원보단 나아. 그런 데서 버티고 살라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안 다니면 내가 카카오뱅크를 쓸 수 있어요. 네네. 카카오뱅크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대학생들도 대출이 돼요. 맞아요. 대출이 좀 쉽긴 쉽더라고요. 엄청 쉬워요. 맞아요. 그냥 은행도 안 가고 계약서만 올리기만 하면 대출이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이자가 한 달에 한 16만 원에서 17만 원. 중소기업보단 7만 원이 비싼데 네. 그래도 월세보다는 싸요. 서울에서 월세 하면 얼마 딱 떠올라요? 전 딱 5, 60? 그쵸. 보증금은요? 1000에서 2000? 500, 1000 이 정도 생각하고 네네네. 50 하는데 그 집을 우리가 전세로 들어갔을 때는 1억 1000 정도로 들어간다고 보면 네네. 우리는 현금 1000만 원만 있으면 은행에서 1억을 대출해주면 이 사람은 한 달 생활비가 기존 60만 원에서 20만 원대로 줄어버려요. 그럼 우리 세이브 얼마 되죠? 40만 원이죠. 이걸 1년 동안 모으면 얼마죠? 480. 근데 사람 심리가 이래요. 480이 모이는데 20만 원만 더 모아서 500을 맞아, 만들자. 맞추고 싶어. 맞아. 그렇게 해서 2년 버티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야, 돈 1000만 원 뭐 아무것도 못해. 있는 거와 없는 거요. 잊고 말해라. 여러분 또 생각할 게 아까 우리가 돈을 세이브함으로써 1000만 원 모은 것과 별도의 내가 또 월급에서 따로 떼서 50만 원씩 모은다 했을 때 그게 600이면 1년이면 1200이에요. 그럼 우리는 2년 동안 얼마를 모으죠? 돈을 세이브해서 모았던 1000만 원과 월급에서 따로 모았던 돈 따로 해서 2200만 원이나 돈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럼 22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엄청 큰 돈이에요. 거의 연봉인데. 네, 그렇게 하면 CD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단점이 생깁니다. 너도 나도 대출을 다 빌려주다 보니까 네. 전세가 많이 없어요. 집들도 많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손님들은 이제 내가 원하는 집은 이런 게 있는데 막상 까보니까 집들이 다 이래.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고객님, 정확히 내가 지금 이사를 간 이유, 전세를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라. 돈을 모으기 위함이냐? 아니면 이 집에서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함이냐? 그걸 정확히 잡아야 돼. 우리가 전세 가는 이유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돈이에요, 돈. 돈 모으기. 맞아. 그러면 조금 내가 열악하더라도 돈을 모은다 생각하고 가야 돼요. 정말로. 2년 동안 돈 모으면서 김장부 채널 보면서 돈 모으면 그때부터는 절망이 가시고 희망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맞아. 근데 대부분 여기서 좀 막히더라고요. 지금 일단 전세 대출이 좀 많이 막히긴 막혔는데 이거는 어쨌든 올해 안까지 문제고 내년 초엔 또 풀리니까 아마 지금 분명 그 댓글도 달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전세 대출 막혔는데요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서 내년 초면 또 풀리기도 하고 또 청년 대상으로는 그렇게 빡세게 아직 안 오는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 말을 제가 할게요. 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요 안 막혔어요. 아 진짜요? 안 막혔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한다니까. 맞아요. 원래 카카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한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7천만 원이었어요. 네네. 올해 초까지만. 네네. 6월 달에 1억으로 상향을 시켜줬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올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가 되는 상품이었어요. 네네. 근데 2년 연장을 시켜줬어요. 국가에서. 오 대박. 왜 해줬을까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수요가 폭증을 하고 청년 주거 공급의 안정성을 한 거를 정부에서도 확인을 하니까 네네. 연장을 시킨 거예요. 오. 근데 그걸 막는다? 난리 납니다. 맞아. 그러면 진짜 청년 주거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네. 안 막혔습니다, 여러분. 안 근데 막혔구나. 그건 있어요. 카카오뱅크가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요즘 선착순 게임이에요. 와 완전 막 수강 신청하듯이. 네, 아침 10시에 신청하면 끝났어요, 이미. 아 진짜요? 폭주해버려가지고. 어머. 그래서 제 손님들은 아침 6시에 제가 계약을 시켜놓은 다음에 제가 일어나요.
문자를 드려요. 안 받으면 전화를 해요. 일어나라. 고객님 신청하세요 빨리. 와 대박이다. 너무 많이 하다 너무 보니까. 하니까. 네. 그러니까 됩니다 여러분. 되긴 된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됩니다. 너가 뭘 알아 하겠지만 저는 밥 먹듯이 이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치 이거만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모르는 거 봐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 지금 난리였으니까 최근에. 네. 이게 청년은 어쨌든 안 건드리는구나. 청년 안 건드려요. 청년의 그 나이가 어느 정도예요? 그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예요. 만 34세 이하? 네. 그럼 그냥 뭐 생일 안 지나면 36까지 가는 지금 거예요? 짱구님 채널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돼요. 무소득자 됩니다. 프리랜서 됩니다. 사업자 됩니다. 다 됩니다. 이게 다들 이걸 좀 무서워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약간 전세 계약 이런 거랑 원룸 계약이 좀 다르니까 요즘 내 돈이 묶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명히 댓글에 야 전세 위험하다. 보증금 떼이면 어떡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이 전세라는 건 제도 자체가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주택도 마찬가지고 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왜 합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만한 집으로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경매는 먼저 제외시키고 네. 전세 가장 큰 리스크 딱 떠올랐을 때 내가 만기가 됐을 때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어떡해요? 라고 맞아요.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서울의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왜요? 집은 50개야. 전세는 수요자는 100명이야. 그럼 어떨까요? 전세 바로바로 구해지겠구나. 싸고 좋은 집도 중요하지만 잘 나갈 만한 집을 좀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엑시트 탈출을 할 때 그 다음 세입자를 언제든지 구해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확률이 줄어들겠죠. 네. 지금 전세 수요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진짜 폭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직장인들을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대학생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네. 대부분 대학교 기숙사를 들어가려고 했는 이유가 월세가 싸니까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요 대학교 기숙사 안 가도 돼요. 왜요? 전세가 더 싸니까. 대학교 기숙사 돈을 좀 내요? 한 달에 제가 알기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한 학기 기준으로 한 80에서 돈 백? 오, 네. 그럼 한 달에 한 2, 30만 낸다 네네네네. 생각하잖아요. 아까 제가 카카오뱅크로 전세 들어가면 얼마랬죠? 한 16에서 뭐 이것저것 하면 20만 원 돼요. 네네네. 똑같아요. 안 들어가도 돼. 제가 지금 우리 동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대가 상도역에 있어요. 네. 숭실대가 숭실대 입구역에 있어요. 네. 그 왼쪽이 장승백이 신대방 삼거리거든요. 네. 중대생들이 학교 가까운 상도역으로만 자취방을 구하고 싶겠죠. 근데 전세가 없어요. 네네.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 옆으로 밀려요. 숭실대생들도 다 없으니까 밀리는구나. 밀려. 그러니까 장승배기도 없어져. 여기도 점령이 다 됐어. 네. 신대방 삼거리로 가. 보라매로 가. 집이 없어요. 진짜 이 정도예요. 그러면 더 걱정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제가 또 답변을 드릴게요. 이러다 나중에 전세자금 대출 상품 사라지면 어떡해요? 할 수 있는데 아까 중기청이 몇 년까지라 했죠 이제? 2년 연장. 연장이니까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살아있어요. 네네. 아까 국가에서 1억으로 한도를 늘렸댔죠. 다시 이걸 줄이거나 없애면 또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겠죠. 진짜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추측컨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적어도 전세라는 계속된다 이거야. 아마 전세 가격은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러면 좀 하루빨리 전세를 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낫죠. 내가 눈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눈을 낮춘다는 게 뭐냐면 네. 여러분 다 잡을 수 없어요. 내가 5천만 원이 있어. 그럼 네. 난 1억 5천짜리 집에 갈 수 있어. 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말 안 해요. 1억 1천만 원짜리나 2천만 원짜리 집을 가고 네. 3천이든 4천이든 그걸로 다른 투자를. 재테크를 좀 해라. 그치. 그럼 2년 뒤에 내 자산이 정말 많이 불어나 있을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세 때 빨리 진짜 바짝 모아가지고 더 좋은데 전세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맞아요. 이때 진짜 바짝 모아서 사던지 진짜 아니면 그때에서 비로소 진짜 월세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맞아요. 살지 말라가 그때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2년 동안 빡세게 모아서 또 다음 더 좋은 전세 가야지가 아니라 2년 동안 빡세게 모아서 진짜 내 집을 사야지 네네네. 아니면 뭔가를 내 거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절대로 전세를 더 좋은 데를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좋은 게 2년 연장이 또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에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총 내가 4년을 삽니다. 4년 동안 내가 진짜 20대 중반에 들어가서 딱 나이 30에 1년에 1,500씩만 모으면 4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네. 6천만 원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중개를 하면서 느꼈는데요. 30대 중에 6천만 원 없는 사람 진짜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진짜.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재테크,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면 알고리즘도 다 재테크를 띄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재테크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저도 좀 가끔 놀래요. 아직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다.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집값 상승에 대해서 모르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싸고 가성비 좋은 집은 있어요. 아니면 싸고 내 눈높이에 맞는 집들은 있어요. 네네. 그걸 빨리
캐치를 해서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좋은 집들 남들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운동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자고 출근하고 이거잖아요. 네. 손님들이 항상 그런 말도 해요. 집에 가면 집이 너무 좁아서 할 게 없어요. 힘들어요. 우울해요. 라는데 그 우울감을 느낄 시간에 할 게 없다고 생각할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책이라도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내가 이대로 더 이상 살기 싫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을까를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렇게는 안 살 거예요. 너가 뭘 알아 하겠지만 저 나이 30에 직장 때려치고 나와서 한 달에 180 돈 벌면서 산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계속 그랬어요. 난 이렇게 살기 싫어. 정말 이렇게 살기 싫어. 그래서 계속 전 공부하고 돈 벌 궁리만 했어요. 근데 진짜 돈이 벌리더라고요. 그런 마인드로 계속 사셔야 돼요. 저 그냥 길바닥에 지나다니는 키 173 그냥 흥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벌 만큼은 벌어요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하는데 왜 당신이 안 됩니까? 이거죠. 지금과 미래를 너무 공존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이고 미래는 달라질 수 있는데 자꾸 그쵸. 지금같이 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할 마음도 안 드는 거잖아요. 의욕이 생겨야 되는데 의욕이 안 생기는 거죠. 맞아요. 또 집도 작고 이러니까.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그때 부익남님이 그런 말 했는데 벽을 긁는 그런 탈출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맞아요. 거기 살 생각만 하지 말고 좀 거기 살면서 최대한 좀 많이 모으고 악착같이 모으고 그 다음을 좀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손님으로서 만나다가 이제 친해진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사고 싶은 구두가 있대요. 그 구두를 사고 싶어서 잠깐 시간이 나서 백화점에 갔다 왔대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왔는데 아직도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네요. 제가 진짜 정색을 했어요. 왜요? 평생 그렇게 사실 거예요? 어... 아끼셔라. 저 지금 저 맨날 볼 때마다 맨날 이 옷 입고 있죠. 저 옷 안 바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 맞아요. 우리가 비싼 걸 입어봐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충분히 이해는 돼요. 저도 20대 때 명품을 좋아했으니까. 근데 지나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제발 돈 아끼세요. 그럼 혹시 중개사로서 좀 팁을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집을 구할 때 절대 제가 보지 말라는 어플이 있어요. 뭐일 것 같으세요? 나 뭔지 알 것 같은데? 네. 직방다방. 아니에요.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니요? 여러분들 직방, 다방, 피터팬, 네이버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중개업자와 연락이 돼야 되니까 보긴 네.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너무 믿지는 말라고 하지. 네, 나 뭔지 알 것 같다. 절대 보지 말라는 어플이 하나 있어요. 절대 이 어플이 비하는 게 아니라 네. 오늘의 집. 여러분 보지 마세요. 왠지 알 것 같아요. 오늘의 집을 보면 집들이 다 예뻐요. 그러면 그 집을 보면 나도 나중에 전셋집을 구하면 이렇게 살 수 있겠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집은 안 나와요, 서울에서. 오늘의 집에 보면 그 집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내 집인지도 잘 안 나오고요.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지방인지도 잘 안 나와요. 맞아.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 봐서 안 돼요. 왜? 너무 눈이 높아지면요, 집이 안 보여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눈이 높아져서 결혼을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제발 그런 걸 보지 마시고 현실에 맞춰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손님들이 그래요. 저 이렇게 하면 가구 이거 사고 이렇게 좀 인테리어 하려고요. 그럼 제가 손님들한테 말합니다. 고객님, 다 돈입니다. 그 가구 다 사면 돈 깨집니다. 맞아. 나중에 이사 갈 때 그것도 짐입니다. 이삿짐 센터도 돈입니다. 최소한의 간결하게 딱 필요한 것만 사고 참자. 미니멀하게 살자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손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 전세 구할 때 손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집을 구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집에 뼈를 묻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오세요. 전세인데? 안 돼.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뼈를 묻겠다기보단 나는 여기서 빨리 살고 2년 내에 또는 3년 내에 최단시간에 돈을 모아 탈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야지 집이 보입니다. 제발 내가 이 집에 뼈를 묻겠다 해서 아쉬운 거 하나를 캐치를 할 필요 없어요. 집을 구할 때 100점짜리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75점에서 80점짜리 집을 구한다 생각하세요. 이건 좀 아쉬워도 이게 좋으니까 그래, 괜찮네.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집 빨리 구하는 분이랑 집 빨리 못 구하는 분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집 빨리 구하는 분들은요, 집을 볼 때요, 이거 괜찮네, 이거 좋네, 가깝네, 괜찮은데요? 저희가 할게요. 네네. 딱 좋은 것만 보고. 내가 딱 좋고 찾아야 될 것만 잡는데 못 구하시는 분들은 몰딩 색깔이 별로예요. 통창이 좀 아쉬워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막혔어요. 안 좋은 점만 계속 캐치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킹짬보.